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자, 어느덧 11월 달도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이제 올해가 한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다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40일이란 기간은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다면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주말이니까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현대차 관련 내용. 자, 어제 현대차에서 5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그런 발표가 있었고, 그 때문에 장 초반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자, 현대차의 차트를 보시면 어제 종가는 2.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장중한 때 주가의 위치를 보시면 많게는 3.6% 상승을 보여주었었는데 솔직히 조금은 아쉬운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를 보면서 기대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 많이 아쉬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주가의 상승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가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의 종류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신산업에 투자를 한다던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성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주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차에서 5천억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해서 방어적인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주가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기대감을 내포하고 있는 재료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렇지만 현대차는 오늘 19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약 3개월 동안의 장내 매수를 통해서 5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을 발표했는데, 이런 부분은 주가의 상승보다는 더 이상 주가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적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현대차는 지난 15년 동안 자사주 취득을 꽤나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이 16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그래도 과거를 보시면 상당히 많이 했었고, 또 본격적으로 현대차의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었을 당시, 그때가 2014년도 이후부터니까 그때 이후에도 자사주 매입을 꽤나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별다른 반등이 없었던 것을 떠올려 본다면 이런 이슈는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기보다는 간헐적으로 지수의 급락장과 함께 현대차의 주가도 떨어졌을 때 그때 주가의 방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그 정도로 해석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저는 기대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대감에는 분명히 실적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 이런 다양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녹아들었을 때 그때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 먼저 메타버스 관련주 덱스터, 그리고 MP, 그리고 NFT 관련주인 위메이드, 다날, 게임빌, 컴투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하셨을 거예요. 아니, 별다른 실적도 지금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매번 실적이 준수한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내리막길을 보여주던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주가라는 것은 절대로 지금의 실적으로서 움직이진 않습니다. 아무리 이번 분기에 실적이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적이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는지, 혹은 그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물음표가 생기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는 상승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자동차 관련주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 반면에 아직까지 실적이 잡히지도 않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 NFT 관련주, 이런 업종들 미래의 실적이 미리 반영이 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동안 A라는 종목이 게임주로 분류가 되었다면 여기에 NFT라는 사업이 더해지면서 그 종목의 밸류에이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표로서는 PER, PBR, 이런 거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 밸류에이션이 더 커짐에 따라서 주가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의 실적이 잘 나오는데 왜 주가는 상승하지 않고, 반면에 NFT나 메타버스 이런 업종들은 별다른 실적도 잡히지 않는데 왜 주가에 상승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주식시장은 굉장히 불합리한 곳이다, 이렇게 연결을 지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지금 실적이 아닌 미래의 실적,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은 여러분들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차를 보시면, 자, 현대차가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거든요. 그리고 9월달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전 세계에서 3위를 차지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째 횡보를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지금의 실적이 아니라 미래의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의 실적은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해서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적을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도 상승할 만하면 하락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분기에 사상 최초로 70조 원의 매출을 돌파했는데 여전히 주가는 1년째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병목 현상이 있고, 또 D램 반도체 가격이 내년 상반기까지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미래 실적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제가 코스피 지수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작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3월달부터 작년 12월까지. 이때 코스피 지수의 상승과 함께 많은 종목들도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실적을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과연 작년에 많은 종목들의 실적에 상승이 있었는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작년에는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2021년 올해가 되었을 때는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선제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올해가 되었을 때는 올해의 실적이 아니라 다음 실적,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횡보하는 종목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는 것은 지금의 실적이 아닌 미래의 실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왜 메타버스하고 NFT는 상승이 나오고 반대로 반도체하고 자동차 이런 업종들은 하락이 나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충분히 미래의 부정적인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D램 가격의 하락, 그 부분이 충분히 주가에 녹아든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는 조금 부진하고 있지만 그래도 SK하이닉스하고 DB하이텍은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이 저는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선행 지표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리오프닝 관련주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많다 보니까 여행주의 주가가 가파른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여행주는 위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여행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시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6개월보다도 최소한 내년 말 그쯤 되어야지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1년 이상의 실적이 미리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그런 종목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25년 이후부터, 업계에서는 25년 이상이 되어야지 상용화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리부터 꿈틀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메타버스하고 NFT 이런 업종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실적에 따라 움직이겠지만 업종마다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먼저 선반영돼서 움직인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신다면 조금 업종마다 차이점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반도체 공급난이 2023년까지 갈 것이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하나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년쯤이 되면 개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은 생각과 반대되는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어떤 게 정답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사에 따르면 세계적인 반도체 품귀 현상은 2023년까지 지속될 것이고, 반도체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기업들의 주가의 크게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이 본인만의 기준을 한번 세워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수많은 기사를 접하게 되고 그 기사에 따라서 나의 마음도 갈대처럼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경제학자라든지 또 주식의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도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정답을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되 나의 기준을 세우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반도체는 그동안 부정적인 이슈에 의해서 이미 주가에 많이 녹아들은 만큼
저는 보다 긍정적인 이슈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도 이런 반도체 병목 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던 만큼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인 SK 하이닉스를 보시더라도 저점에서 꾸준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년 동안 지루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던 DB하이텍,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전고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되 아무리 부정적인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맞게 대응을 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이 당시 있죠. 코스피가 1400포인트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1000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은 다시 한번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상승할 것이다. 그런 의견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다 틀렸었죠. 물론 저도 두 번째로 쌍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제 생각도 틀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 보시고 자신의 기준을 세워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다면 아마도 그 직전이 아니라 매수한 뒤부터 그 종목에 대한 기사를 많이 찾아볼 거예요. 솔직히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패턴을 보여줄 것인데, 그렇다면 조금만 부정적인 내용이 있어도 굉장히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종목이든 간에 부정적인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하물며 너무나 많은 재료를 내포하고 있고 주가에 강한 상승이 나온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다시 고점에 대한 부담감 이슈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하나라도 부정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은 없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한번 매수를 하였다면 너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원전 관련주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한전기술의 주가의 하락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일단 한 가지 재료를 살펴볼게요. 자, 원전 핵심 한전기술 설계단을 해체하겠다. 이런 기사의 타이틀이 있었고, 또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전력 산하의 한국전력기술에서 원자로 설계 전담 조직을 해체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발표되고 나서 어제 한전기술이 무려 12% 가까운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두산중공업도 하락이 나왔고, 또 한신기계, 한전산업, 일진파워 모두 굉장히 낙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의 진위를 조금 더 파악해봐야 되고, 또 머지않아 내년 초에는 대선이 있는 만큼 정말로 100% 부정적인 상황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이 내용은 원전의 투자 심리를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약간은 원전 관련주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요. 혹시나 내가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또 추가적으로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지, 그리고 상황이 또 바뀔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필히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세요. 자, 오늘도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주로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나 제 영상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